사실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제가 저를 봐도 보통 두 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감정, 네. 두 번째는 욕망. 그렇죠. 욕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네. 요걸 한 글자로 표현하면 그냥 욕이라고 한다면, 욕설의 욕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거. 그 욕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참, 욕망보다는 감정이 사람을 이렇게 쥐고 흔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많죠. 특히 불쾌한 감정들. 그렇죠. 유쾌한 감정으로 내가 막 너무 괴로워요. 이런 분은 저는 못 봤고, 왜 이렇게 나는 매일 즐겁지?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분도 없고.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우울해서 문제고, 자살하기도 하고, 너무 걱정이 많고, 어떤 분은 불안하다고 너무 또 그러고, 그렇죠. 어떤 분은 또 그냥 불쾌한 게 너무 많고, 화가 많고, 짜증이 많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는요. 네. 일단 감정은 내 안에서 이렇게 보통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경험한 것들이 쌓여 있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쌓여 있고 그 어떤 결핍 그런 것이 특정 외부 자극을 만나서 표출이 되니까 그냥 봐주고 잘 달래줘라. 인정해줘라. 그리고 어떤 책에는 제목이 그런 책도 있죠. 당신이 옳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께서 쓰신 책. 그분이 정신과 의사가 쓰신 책이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인정해 주라는 거죠. 부정하지 말고, 아이고, 그래. 아유,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야 얘네들이 문제를 안 일으킨다. 그래서 인정을 해주면 얘네들이 달램을 받고 좀 이렇게 수그러들고, 그러면 이제 괜찮아진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네. 아니면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던가. 그래서 약 기운으로 이런 호르몬을 죽여가지고 좀 잠잠하게 만들던가. 네. 보통 그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감정을 누르라고 했죠. 억누르고 통제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옛날에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대표적으로 이 감정이나 간 쓸개는 집에다 빼놓고 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네. 또 여성들은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병 걸리죠, 뭐. 예, 우리 네. 한국에만 있다는 화병이라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화병, 노이로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니까 밑에 들어가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골마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았어.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람들이 더 연구를 해본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감정을 인정하자, 존중하자.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화가 나고 뭐 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라고 그걸 문제 삼지 말자. 네. 그냥 그걸 도닥여 줘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 이제 좋은 사람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나가서 네. 맛있는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좀 풀고 뭐 여행도 좀 하고 뭐 그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뭐 일리는 있어요. 팍 누르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었을 때 분출되면서 풀어지는 것도 좀 있거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리 이 무의식 내면을 잘 접근 안 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아니겠느냐. 네. 무의식을 접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나마 이런 것들을 예, 그게 또 한다.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네. 근데 무의식에 좀 접근해 보면 좀 다르다. 네. 왜? 그렇게 해서 내가 잠시 기분을 풀었어도 또 유사한 환경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또 나오죠. 또 나오는 네. 거야. 나 직장에서 불쾌해서 그럼 나와서 뭐 차 한잔 마시고 뭐 하고 친구들하고 뭐 얘기하고 뭐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가라앉는 것 같은데 또 직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이 드러나죠. 아이고 언제까지 반복을 해?
그게 아니고 좀 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제가 이런 마음 경영을 공부하고 이런 말씀을,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드리면, 아, 일단 귀찮다, 바쁘다. 그리고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맛있는 거 좀 먹고 영화 보러 갈 거다, 여행을 갈 거다. 그러면 이제 뭐 해결되니까.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식에 대해서 혹은 감정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면 요 반응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귀찮다, 바쁘다, 머리 아파, 복잡해, 아, 난 그런 거 그냥 싫어.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하는 수 없죠. 뭐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죠. 네, 그렇게 계속 감정 상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기 싫으면은 네. 이제 한 번은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럴 수 있으리라는 어떤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는 건 뭐 직장 생활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고, 예.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풍조가 많죠. 뭐 자기들 나름대로도 화 안 내보려고 노력도 했잖아요. 네. 참고 눌러보기도 했고 뭔가 다 써봤어. 써보는데 마땅한 게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게 아직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또는 나의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접근이 잘 안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 거예요. 네. 그러니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어도 이제 이거를 이렇게 듣는 분은 이게 좀 더 좋은 접근 방법이 있는가 보다 하고 한 번쯤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이렇게 열면 되잖아요. 네. 약간만. 그렇죠. 뭔가 내가 모르는 좋은 어떤 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귀찮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고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배우면, 연구를 하면, 익히면, 지금까지 내가 감정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는데 그 상당 부분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제가 느낄 때는 약 먹기 싫어하는 애들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병원 가서 뭐 이렇게 치료받으려고 하면은 극구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사실 하기 싫은 일 하면서 노력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직장 참 다니기 싫은 직장 억지로 다녀야 되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력하는 게 싫은 거야. 네. 뭔가 노력해야 된다는 자체가. 네. 근데 어떻게 해? 그럼 계속 힘들게 노력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제 좀 새로운 것도 좀 배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죽을 맛인 거죠, 사실은. 어? 힘드니까. 네. 그런데 내가 악기 하나 다루고 싶어도 단숨에 뭐가 돼요? 악기 하나 다루고 싶어도 한동안 배우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걸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인데 이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자신이 모르고 안 하던 것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길이 있다라면, 인간이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냥 관성적으로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살던 대로 살고 싶고. 그러니까 힘든 건 힘든 건데 그래도 바뀌긴 싫어 하는 그런 느낌? 바뀌곤 싶은데 노력은 싫어요. 아, 그렇죠. 예. 바뀌면 좋겠지만 힘들고 노력하고 복잡한 건 싫어. 이렇게. 뭐 작심삼일이라고 내가 노력도 네.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매년 실패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한다고 되겠어? 네. 그런 마음이. 노력 자체가 싫어.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건 하겠지만 내가. 그렇죠. 네. 참 그런 게 좀 안타깝죠. 네. 우리 환경이 이렇게 내 정신, 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 있나요? 없죠. 네. 없어요.
그냥 무조건 되고 이렇게 해라 이건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이러기만 했지 네.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지는 세상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겠죠. 근데 선생님,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요. 그걸 왜 안 가르쳐 줄까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네.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네. 우리 드러난 것만 보고 접근을 하는데 그 배경에 있는 건 접근을 못 했거든. 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잘 안 되는 게 이거야.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내 감정 하나 놓고 이거 어떻게 다스려 보려고 10대 때, 20대 때 되게 노력했어요. 근데 하는 척척 실패했거든. 그래서 아마 저도 평생 의식을 연구해 온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이 감정이란 게 원래 뭐 우리를 괴롭히려고 나타난 건 아닐 것 같은데 필요하니까 또 중요하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고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힐까요? 감정이라는 걸 한번 봐야 돼. 네. 동물들에게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등동물에게는 더 조금 있고. 예. 네.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도 자기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표현도 하죠. 뭐 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네. 아주 좋아하기도 하고 으르렁대고 화를 네, 내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러죠. 네. 원숭이 사회로 가면 감정이 어떻게 돼요? 좀 더 다양해지죠. 맞아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동물로부터 진화하는 과정에 갖고 온 속성값이다. 네. 동물로부터 진화해서 인간이 나왔잖아요.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유전자 구조 차이가 몇 프로? 1%도 안 된다고 하죠. 요즘 처음에 뭐 1.23% 차이라고 그러는데 점점 줄어들어 그것도. 지금 요즘에는 0.8%까지. 뭐. 네. 하여튼 뭐 99%가 같다고 쳐요. 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의 욕구들이 그대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있겠죠. 인체에 네. 그대로 내재되어 있고 동물들이 갖고 있는 감정도 인체에 그대로 코드값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본능이나 속성으로. 예, 네. 소송값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인체가 갖고 있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그렇죠. 인체도 동물 느끼는 것처럼 희로애락 같은 것도 느끼고 그러면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느끼고 음, 식욕, 성욕 이런 욕망도 다 있고. 그러면 네. 그 충족이 안 되면 화나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더 발전해서 인간이 나온 거거든. 네.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또는 온갖 욕구와 욕망들, 동물적인 본능의 욕구들은 우리가 코드값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거다. 네. 그런데 동물의 세계는 두뇌가 뛰어나요? 그게 아니거든. 네. 딱 본능대로 느껴지는 대로만 행동을 해도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 생태계에 문제를 별로 안 일으켜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진화해 가기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인간이 문제예요. 네. 인간은 그런 걸 그대로 유전되어 왔지 거기에다가 뭐야? 뛰어난 두뇌가 있어요. 뛰어난 두뇌가 온갖 복잡한 정신을 만들었어. 네. 그렇죠? 온갖 의식과 관념이 내 안에서 형성이 된 거야. 그런데 몸은 그런 동물적 본능의 욕구나 그 감정을 코드값으로 소송값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주 기본값으로 타고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고도의 복잡한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떠한 정신을 갖고 있고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내 몸에 있는 그 감정이란 코드값을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A라는 사람은 화를 내고 B라는 사람은 그게 덤덤하고 C라는 사람은 웃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그런 일 많죠. 많죠? 네.
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다를까요? 그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과 관념이 A라는 사람은 저 사람의 행위를 불쾌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의 행위에 내가 반발을 심하게 할 때 짜증이나 화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B라는 사람은 저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그냥 덤덤하게 바라보니까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네. C라는 사람은 저 정도는 재미있다 하니까 웃음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수준이나 의식의 수준, 기준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내 어떤 힘센 의식과 관념이 감정이라는 몸의 코드 값을 두들기는 거다. 네. 기분이 좋을 때는 네. 어떤 관념이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마치 피아노 건반으로 생각하면 뭐 똥똥똥똥똥똥똥똥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기분이 나쁘면 꽝꽝꽝꽝 하는 건반을 치는 거와 같다. 네. 자기의 주장을 몸이 갖고 있는 이 감정이란 코드 값으로 표현을 해낸다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겠네요. 피아니스트라든지 그 연주자 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면 막 함부로 치고 막 시끄럽게 치고, 기분이 좋고 정말 기쁜 마음이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면 정말 멋진 연주를 하기도 하고 부드럽게 연주하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인간의 이 뛰어난 두뇌와 정신, 의식이 있는데 그것들이 각각 주장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다. 네. 근데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감정의 어떤 프로그램된 기본값을 건드리고 그걸 두들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반 두들기듯이. 그래서 그게 이제 감정으로 표현이 된다. 네, 그런 감정의 건반을 두들기는 거죠. 네. 기분이 좋으면 라라랄랄라 하는 건반을 두들기는 거고, 그 자극에 반발이 심할 때는 쿵쾅쿵쾅 하는 건반을 두들겨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다. 네. 자, 그러면 감정의 문제인가요? 감정을 유발한 의식의 문제인가요? 네. 그 말씀대로 하자면 이제 의식의 문제고, 예, 감정은 어떤 도구로 사용된 것 뿐이죠. 그렇죠. 네. 감정은 도구로 사용이 된 거라는 거예요. 느낌도 똑같은 거예요. 뱀을 보면 우리 어때요? 곤충을 보면은, 벌레를 보면은 심하게 소스라치죠. 네. 근데 어떤 어린아이들은 벌레를 갖고 놀기도 하고 뱀을 보고 뽀뽀를 하기도 해요. 네. 어떤 사람은 뱀을 목에 두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근처만 가도 그냥 소름이 끼치고 난리가 나. 왜 똑같은 걸 가지고 다르게 느끼겠어? A라는 사람은 뱀은 징그럽다, 무섭다는 관념을 갖고 있어. 그 관념이 힘이 세면은 보는 순간에 소스라치고 소름이 돋는 거야. B라는 사람은 뱀을 이쁘게 바라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뱀을 보고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뱀을 봐도 내 안에 어떤 의식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감정의 문제예요? 의식의 문제예요? 의식의 문제겠죠. 의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평범할 땐 개그를 보면 어때요? 웃음이 나와요. 내가 우울하거나 화가 났을 때 개그를 보면 어때요? 더 화가 날 수도 있겠죠. 네. 더 울적하기도 하나도 하고. 재미가 없고 네. 저거 한 거예요. 네. 또는 개그를 한 5년, 10년 안 보다가 개그를 보면 어때요? 웃음이 나와요? 낯설어요? 낯설겠죠, 처음에는. 낯설어. 네. 근데 한 5, 6개월 계속 보다 보면 이제 거기에도 코드값이 익숙해지게 되면은 조금만 뭐 해도 웃음이 나오는 뭐 거. 그 사람들 얼굴만 봐도 우습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내 안에 어떤 의식과 어떤 관념으로 포진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네. 어떤 감각이든 느낌이든 또는 어떤 감정이든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의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의식이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 말씀대로 수십억, 수조,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 인체에 세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의식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식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모른단 말이죠.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완전히 정말 깜깜이잖아요. 근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고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모습을 보면 화가 난다는 거죠. 또 어떤 모습을 보면 갑자기 불안해지기도 하고 예. 어떤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은 뭐 걱정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감정이 주가 아니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정의 배후에 있는 의식을 봐야 한다. 그렇죠. 그것을 일으키고 자극을 주고 사용하는 네. 그 의식을 주로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감정을 놓고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네. 감정을 놓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유발한 의식을 우리가 찾아서 그 의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감정을 유발한 또 느낌이나 감각을 유발한 어떠한 의식이나 관념이 있다. 네. 그거를 찾아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그거를 개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감정이, 개선하게 예. 되면은 감정도 달라지겠죠.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러한 느낌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이 이 앵두나무에서 앵두를 따다가 기겁을 하고 놀란 거예요. 그거 비명을 지른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갔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앵두나무에 벌레가 있대요. 벌레를 보고 기겁을 하고 놀란 거예요. 네. 그러길래 저도 그걸 보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 덩치가 큰 사람이 벌레 하나 보고 왜 놀래요? 벌레가 저길 보고 놀래야지 그랬거든. 벌레가 더 대범한 거죠, 사실은. 대범한 벌레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벌레가 너무 싫대. 너무 징그럽고 무섭고 싫대. 네. 그 맨날 벌레 보고 무서워해서 좋은 게 뭐가 있나요? 그 의식 좀 찾아서 개선 좀 해보세요. 네. 이 벌레가 자기를 물지도 못하고 물어도 뭐 큰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서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그게 징그럽다 무섭다는 그 생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식을 찾아서 개선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벌레를 봐도 이제 덤덤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또 훔쳐서 떨기도 하고 네. 그런 거. 이게 여성분들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젊은 분들도 벌레, 바퀴벌레 이런 거 굉장히 무서워하기도 하고 네. 못 잡고 그래서 저희 아들도 바퀴벌레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군대 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너 군대에서 바퀴벌레 나오면 어떡하냐? 어떻게 했느냐? 왜냐면 보통 군부대는 산속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 얘기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 잡을 사람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잡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이제 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그 구경하던 친구들이 동료들이 돈을 몇천 원씩 모아가지고 통닭을 사가지고 너 한 절반 먹고 나머지 우리가 먹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웃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떤 감정, 싫어, 바퀴는 싫어, 징그러워 하는 이런 감정, 그 감정이 아니고 네, 관념입니다. 네, 관념이 싫다는 또는 불쾌하다는 짜증난다는 또는 소름이 끼친다는 무엇을 일으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 배후에 관념을 보자.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를 하자면은 네, 감정의 문제입니까? 감정을 일으킨 관념의 문제입니까? 네, 그 관념을 찾아서 개선을 하면은 감정도 그렇게 드러날 일이 없다. 네네, 물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은 근데 반복되는 감정을 계속 일으키면은 그 감정도 내 속에서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화를 잘 낸다? 자꾸 내다 보면 화라는 건반이 쉽게 쳐지는 거야. 네. 이것도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다음 하시죠. 시간에.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